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이럴 경우에 보험 설계사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뇌졸중 혹은 뇌출혈이신가요?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을성이 진짜 좋아요. 나 바쁘니까 병원 내일 가지 계속 미루다가 뇌출혈이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정황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다. 많이 있죠. 많이 안 주고 있다. 왜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네. 보험금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지 손사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뇌혈관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출혈이 확인되고 출혈의 원인이 외상이 아닌 이상 돈을 주죠. 출혈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머리에 출혈이 확인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영상 판독이 좋으니까. 네, 판독이 좋으니까 뇌출혈 진단 잘 나오고 판독지상에 뇌출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돈을 줘요. 제가 이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가 뇌출혈과 관련돼서 담보하고 있는 거는 자발성 뇌출혈이다. 그래서 외상은 안 되고 종양으로 인한 거 안 되고 자발적으로 뇌혈관이 좁아져서 터져가지고 피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영상을 찍어서 급성으로 확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참을성이 많거나 둔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오랜 시간 흘러서 영상을 찍게 되면 거기서 만성 뇌출혈이라는 판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제동 걸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만성 뇌출혈, 오래된 뇌출혈, 진구성 뇌출혈 이런 항목으로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타이핑을 치세요. 진단서에. 만성 뇌출혈이라는 코드가 따로 별도로 없어요. 급성 뇌출혈도 별도로 없어요. 그냥 뇌출혈은 뇌출혈인 겁니다. 그래도 오래된 뇌출혈, 올드라고 되어 있으면 급성과 좀 분류하기 위해서 뭐 진구성 뇌출혈, 만성 뇌출혈, 오래된 뇌출혈 이렇게 진단서에 실제 타이핑을 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딱 그거 건져가지고 분쟁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분쟁 제기를 하느냐? 뇌출혈을 시기에 따라서 좀 분류하면 급성, 아큐트, 아급성, 서브 아큐트, 올드, 진구성 이렇게 세 가지로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요. 급성과 아급성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지 않아요. 보험 약관 이렇게 보시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은 약관 내용이 동일해요. 영상을 통해서 그 이상 병변이 확인되면 되고 그 전에 의사가 신경학적 검진과 환자의 병력을 통해서 영상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급성 환자들은 신경학적인 자각 증상이 있겠죠. 그렇죠. 급성이니까요. 뇌출혈이면 뇌압 상승이 분명히 되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출혈이 확인되고 주치의가 아이코드 부여했으면 돈 주는데 무리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급성도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급성이신 분들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증상이 있어요. 근데 만성은요. 이미 병원 갔을 때는 증상 없어요. 당신 신경학적 증상이 첫 번째 없다. 당신이 출혈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약관에서는 신경학적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기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보험 가입이 근접이면 근접일수록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진구성이나 만성은 이게 언제부터 출혈이 발생했는지 보험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2023년 6월인데 네. 2020년 1월에 가입했다면 그렇죠. 근데 만성 뇌출혈이 발생한 시기가 가입한 이후인지 이전인지 알 수가 없다. 보험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뇌출혈이 발생했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렇죠. 그 전에 가입했으면 못 주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런 분들도 있겠죠. 뇌출혈이 있어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럼 CT 가입할 찍었어요. 때- 예. 나 이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난 뇌출혈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고 병원을 옮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돈 받으면 안 되죠. 보험 사기죠. 그건 사기예요. 네. 근데 내가 언제 발생한 시기를 몰라. 처음 찍은 건데 올드야. 그래 보니 이분들 되게 답답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이 사람이 올드니까 다른 병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현장 조사자를 배정을 하겠죠. 어디 병원 갔는지 다 파고 들을 거고 없으면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 올드라고 판독을 했던 건 적어도 출혈이 발생한 지 1년인지 2년인지 경과가 돼야 올드라는 판독을 쓴다. 그러니까 당신은 1년밖에 보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출혈은 너는 몰랐겠지만 이미 이때 있었다. 이런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쵸,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드의 경우에는
I6일이 내 뇌출혈이거든요. 뇌출혈 진단비는 I6이까지가 가능하고 뇌졸중 진단비는 I66까지 가능하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I69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폭넓은 뇌혈관을 보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뇌출혈하고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이 돼 있다면 I66까지만 가입이 돼 있다면 이 사람 코드가 I67, 68, 69면 돈을 안 줘도 그쵸.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보시면 I69라고 치시면 뇌출혈의 후유증이라고 나와요. 급성 뇌출혈이어야만 I6일 내뇌출혈이 가능하고 당신은 오래됐기 때문에 출혈 코드가 아니라 뇌출혈이 발생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좁은 게 뇌출혈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넓은 게 뇌졸중이고 폭넓은 게 뇌혈관 질환인데 만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거 뇌출혈이 아니고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야. 근데 당신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어. 그러니까 면책이야. 아니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돼 있으면 뇌출혈 진단비면 3개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험사 입장이면 I69로 바꿔버리면 이 2개의 면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2개가 보험금이 더 높고요. 제가 더 높죠. 훨씬 높죠. 그러니까 너 요거는 못 받고 요건 줄게. 요렇게가 가능한 거죠. 요거 이제 줄 테니까 요거 2개 면책해도 너 이미 뇌출혈이 있으니까 요거 2개 가지고 가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뇌출혈 받으면 그때 줄게. 이제 이런 식의 사탕 발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돈 받아요. 그럼 뇌출혈, 뇌졸중은 남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선 그래 보험사 말도 일리가 있다. 남겨뒀다가 나중에 대비하자. 나중에 2, 3년 뒤에 찍어요. 그걸 또 주냐고. 똑같이 또 올드가 나오면. 그러니까요. 안 주죠. 그러면 그때 그 말 누가 했냐. 몇 년 뒤에 찍어서 또 나오면 돈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거 확인서 같은 거 절대 안 만들어놔요. 진단비는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진단 나오셨을 때 다 받으셔야 돼요. 뒤로 넘겨서 나중은 없습니다. 정상이면 모를까 이미 이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무언가가 또 발생이 되겠죠. 리스크가 더 큰 게 지금 이상이 있는 부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것들은 이미 보험회사가 핸들링을 면책을 했잖아요. 그거 뇌출혈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또 엮여가지고 뭐가 되면 그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우실 땐 진단이 나오셨을 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꼭 드리고 싶은 거고 암보험금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봐야 되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영상 판독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올드라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크로닉이라는 만성이라는 단어가 있으신지 이 2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라 그 뒤에 뇌출혈 부위에 따라서 뭐 내뇌출혈이면 ICH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약어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출혈은 선생님 통해서 얘기 들었고 올드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좀 오래됐습니다. 아 이거 출혈된 지가 꽤 됐네요.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지금 바로 청구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보험 상품 증권부터 먼저 모으신 다음에 자기 기억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공단 내역 가셔서 공단 내역 쭉 띈 다음에 내가 언제 병원을 갔었지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사님이나 손해사정사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청구 전략을 짜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시작을 해요. 소위 말해서 진상을 피워야 돼요. 보험사에서 올드면 1단계 심사가 서면 심사잖아요. 네. 서면에서 바로 줄까요? 안주 현장으로 배정될 확률이 매우 크잖아요. 네. 그럼 현장 조사자들이 의사 만나서 네. 너 왜 이 코드 넣었어? 뭐 했어? 무슨 근거로 넣었어? 행정학적 지침은 이건데 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자문 가야 돼. 결국은 그 단계로 가는 건데 의사를 먼저 만나서 유리한 소견을 먼저 받든 아니면 의사한테 먼저 진상을 피워놔야 의사가 아무 소견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 분쟁이 될 만한 것들은 먼저 움직이는 게 빠르다. 그 교수도 보험 많이 가입했으면 보험회사 조사자들이 얼마나 왔다 가겠습니까? 10건 가입해서 10명이 왔다 갈 텐데 맨 마지막에 소비자가 가서 선생님 소견 이러면 아 나가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성 뇌출혈, 진구성 뇌출혈, 뭐 오래된 뇌출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바로 청구하지 마시고 먼저 청구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진상을 피운다는 의미가 네. 아 선생님 이거 소견서를 좀 잘 써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핵심을 찔러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의문인 질문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보험회사를 납득할 수 있는 소견을 그 선생님이 쓰든가 아니면 그 질문들이 교수가 봤을 때 기분 좋을까요? 당신이 낸 진단에 의문이 있다를 표현하는 게 진상이죠. 대학 교수님들한테 의학적으로 당신의 진단에 왜 그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분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질문들을 탁탁탁 해가지고 교수님들의 기분이 팍 상하시겠죠? 내가 뇌출혈이라면 뇌출혈인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질문했을 때 딱 써주셔서 나는 이러니까 뇌출혈이야 라고 해서 그 질문의 답변을 명확하게 팍
받아놓는 게 제가 소위 말한 진상이다. 교수님들은 보험 분쟁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네, 관심도 없고 환자분 치료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보험 분쟁에 필요한 질문들과 답을 교수님 진료 시간에 한다? 저는 사실 그게 진상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보험회사나 보험 서류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밥집 가서 밥 먹어야지 딴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청구권이 형성되는 거랑 보험금을 받는 거랑은 달라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뇌출혈이래 의사가 써줬어. 머릿속에 어떤 공식이 형성이 되냐면 청구 이퀄 지급. 보험회사한테 주장하는 게 뭐예요? 뇌출혈 코드 줬는데 약관에 있는데 너네 왜 안 줘? 이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답변을 못 할까요, 걔네들이? 행정학적으로 이렇고 의학적으로 이렇고 막 이런저런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는 뇌출혈 환자가 다 분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성 뇌출혈, 오래된 뇌출혈 이런 분들은 보험회사가 걸고 넘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먼저 그 분쟁의 요충지에 먼저 올라가야죠.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따라 올라오는 걸 자르셔야 보험금 지급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보험 가입 시기보다 만성 뇌출혈은 그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뇌출혈은 지급을 안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도 먼저 만나봐야 되고 병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입 전에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진단명의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두 가지 해소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의학적으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만들어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보험 분쟁의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셔야 승소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 통해서 이거 좀 출혈이 된 지가 오래됐다거나 판독지를 봤는데 올드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험금 청구권하고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의미다. 그렇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른다. 네. 그 분쟁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오늘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험금도 굉장히 크게 걸려있는 뇌출혈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만성 뇌출혈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사분들께서 먼저 지식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